어, 실기 기출풀이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보안기사는 그 실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기출풀이는 이제 그렇게 봐야 돼요. 이제 요 문제의 답이 뭐다 이렇게 공부해서는 보안기사 합격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일단은 실제 이 푸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윈도우 로그 파일을 보는 경로에 대해서 가로 R을 쓰래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이제 윈도우의 경로 이런 거를 외우고 있다라는 게 이제 쉽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안 기사를 볼 때는 항상 이걸 봐야 돼요. 기출 문제가 그대로 나온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말고 기출 문제만 보자 그런 생각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면 이 시험이 어렵지도 않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이런 게 나왔을 때 기출 문제 이런 게 나왔을 때 과연 출제자는 무엇을 보고 이거를 출제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요 문제를 보고요, 예를 들어서 로그 파일을 저장한대요. 그러면 웹서버 운영 시 발생되는 로그 파일은 여기에 저장이 된대요. 그러면 뭐 DHCP는 DHCP 여기에 저장이 된대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요? 이건 암기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문제를 그대로 또 내면 뭐 그러면 정말 감사하지만 그러면 완전히 그냥 붙으라고 주는 거죠. 그런 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그런 경우는 없어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그럴 리는 없다. 그러면 도대체 출제자는 뭘 보고 출제하냐 이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여기죠. 기사 사이트에 취약점 하면 정보보안 자료 중에 제일 좋은 주통 이라는 취약점 분석 상세 가이드가 있죠. 그래서 요걸 보고 한단 말이에요. 요걸 일단은 아까 저런 문제들은 그러면 뭐 여기서 찾아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이게 양이 엄청 많으니까요. DHCP 자 그러면 뭐 아마 이제 같은 단어들이 엄청 많이 나올 겁니다. 여기 안에서. 근데 이 중에서 지금 윈도우 서버에 관련된 어떤 문장 하나를 보고 이제 우리가 출제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요걸 보면 또 하나 볼게. 자, 이거 좀 한번 여기 조금만 볼게요. 지금 윈도우 서버, 그럼 여기 IIS가 이쪽 어디엔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유닉스, 그 다음에 보안 장비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네트워크, 제어 시스템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PC도 거의 안 나오죠. 왜 윈도우 서버를 보면 되니까. 그럼 이제 따지고 보면 유닉스 서버, 윈도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올 만한 게 네트워크 장비, 그죠? 이렇게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문제도요. 자, 요 문제의 답은 뭐 요거니까 이거 외우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리눅스의 PAM 모델, 이거는 이제 물론 기출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거는 기출 문제이기도 한데 PM 모듈 타입의 네 가지하고 이제 가로를 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기출 문제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OS 비밀번호를 요청하고 뭐 정보가 맞는지 검사하는 모듈이래요. 모듈이라는 말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어카운트 현재 조건의 유효한 인증 목표 인지 검사하는 거로 계정에 대한 접근 통제를 한대요. 패스워드 비밀번호고 세션 수행할 일들을 정의하는 모듈이래요. 그러면 이거는 요대로 암기를 하지 않으면 그죠? 모듈이라는 게 뭡니까? 리눅스에서 그 추가적으로 기능을 쓰기 위해서 설치하는 프로그램, 그죠? 그게 이제 모듈인 거고, PAM은 인증에 관련된, 여기 중간에 오덴티케이션이잖아요. 인증에 관련된 모듈이다. 그 모듈의 타입이 네 가지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과연 그러면 이거는 또 뭘 보고 낸 거냐? 그것도 이겁니다. PAM. 그럼 여기 보면 이제 PAM 나오죠? 자, PAM. 그 다음 이제 저거는 이제 모듈에 대한 거고. 자, 지금 여기 보면 패스워드에 이제 복잡도 설정이 있고, 그리고 요게 이제 PAM 모듈로도 이제 가능합니다. 아마 이렇게 해도 검색이 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패스워드의 최소 길이, 그 다음에 엘크레딧 하면 이제 영문 소문자 하나, 영문 대문자 하나, 특수문자 하나, 숫자 하나, 특수문자 하나. 요게 뭡니까? 이게 보안기사 기출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게 나와 있네요. 그죠? 그대로 이제 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그 모듈의 타입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은 뭐
보안기사 실기 기출이라는 게 사실은 뭐 그냥 이대로 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보고 출제하냐, 이제 그게 중요해요. 이거는 좀 특이한 문제죠. 사실은 지금 이 메인 함수라는 거는 이제는 프로그램이 C 언어에서 시작되는 시작점이죠. 그리고 프린트F로 ABC라는 그냥 글자를 그대로 찍었어요. 그러면 이 printf라는 건 뭡니까? 그냥 화면에 글자를 찍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돌면서 CPU 안에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게 뭡니까? 레지스터라고 하죠. 근데 그 레지스터는 64비트와 32비트 간에 다릅니다. 그래서 보면 32비트 컴퓨터는 EAX 뭐 이런 이름으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밑에 가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된 호출 파라미터는 어느 레지스터에 저장이 되냐, 그죠? 딱 사실은 맞추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걸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RDI, RSI, RDX에 그대로 그 순서대로 저장된다. 자,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특이하게 해당 시험에만 나오는 것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자, 그리고 필기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건 외워야 되죠. 보안 도구의 종류. 그 도구 중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무결성을 점검하는 도구. 그죠? 트리와이어. 그죠? 이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 이제 루트킷도 가끔 나옵니다. 그리고 취약점 점검 도구, 네세스. 이게 이제 실제로 조금 쓰는 건데, 뭐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에서 웹 취약점을 검사할 수 있다. 그죠? 요런 말이 나옵니다.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라는 말이. 자, 그래서 이거 외워야 되고요. 여기 루트킷도 같이 알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트리와이어, 무결성 점검 도구. 이렇게 이제 요거는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이제 한번 봐볼게요. 자, 이것도 리눅스 시스템 바이너리 컴파일 중에 지연 바인딩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지연 바인딩. 그러니까 지연 바인딩이라는 말은 이제 잘 안 쓰고 보통은 이제 동적 바인딩 이제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어렵게 그린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 하나에서 모든 기능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실행 중에 뭐를 부른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갖다 와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이게 두 개가 있는데요. 어떤 기능을 쓸 때 내가 이제 컴파일을 만들 때 요 안에 포함시켜서 만드는 놈이 있고, 그죠? 그리고 실행 시에 호출하는 놈이 있어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정적 바인딩이라는 건 컴파일 단계에서 뭔가 바인딩, 그죠? 호출한다, 실행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동적 바인딩은 실행 시에 호출한다. 그러면 이렇게 호출할 때는 어떤 주소 테이블 같은 게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PLT와 그죠? GOT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시저 연결 테이블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프로시저 주소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을 글로벌 오프셋 테이블이잖아요. 그죠? 이걸 얘기한다. 그래서 묻는 게 이거죠. 그래서 이것도 처음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이 기출풀이 정도만 그냥 보고 넘어가도 됩니다. 이런 거는. 자, 그리고 넘어갈게요. 자, 102개 인증 항목이 3개로 됐다. 그럼 이제 ISMS 인증 기준이 3개가 뭐냐? 자, 이제 이런 거는 이제는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는 아까처럼 그 많은 자료를 보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거. ISMS P는 이런 건 무조건 맞아야죠. 아예 관리 체계 부분. 그래서 이 관리 체계는 뭡니까? 매년 1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PDCA라고도 합니다. PDCA죠. 그리고 보호 대책이라는 건 ISMS 인증에서 ISP 인증에서 ISMS 인증을 받을 때 하는 거고,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이라는 건 ISMS P, 즉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이거는 개인정보 처리 단계 P를 받을 때만 사용한다. 그러면 이거의 3개의 카테고리, 이 102개의 항목이 있는데 그거의 카테고리 분류가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보호대책,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 이렇게 돼 있고, 이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에서 핵심이 되는 건 범위를 설정하고, 범위라는 건 서비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다이렉트 보험 서비스, 그러면 그 서비스 안에 정보 자산을 식별하고 그 정보 자산에 대한 위협과 취약점, 그죠? 취약점을
분석하고, 그리고 위협과 취약점을 통해서 마지막에 위험 평가라는 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얘가 좀 특이한 문제입니다. 뭐냐면 전체 플로우는 제가 지금 말로 한 건데, 도대체 3단계 위험관리 순서, 사실은 이 위험평가를 가지고 우리가 봐보세요. 위험 분석과 위험평가가 그 말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실제 일을 할 때는 거의 혼용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3단계 위험관리라 딱 이렇게 개수를 정했습니다. 이건 도대체 뭘 보고 낸 거냐 이거죠. 그죠? 사실은 위험 분석할 때 평가도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출제자도 이거는 뭔가 보고 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는 키사에서 나온 꽤 오래된 문서입니다. 꽤 오래된 문서예요. 그 문서는 키사에서 나온, 뭐 제가 여기 어딘가 올려놨을 거예요. 여기, 여기 위험평가, 여기 위험평가가 있을 거예요. 그 키사의 위험평가 가이드라인인가, 정확한 이름은 아닌데 여기 어딘가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봐야지만 뭐가 나와요? 저 3단계 위험평가라는 게 나와요. 그죠? 안 그러면 이게 딱 이 용어로 이렇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거와 또 관련된 게 이겁니다. 자산관리를 하는데 자산관리 절차는 봐보세요. 자산관리 정책, 조사 및 식별, 분류, 가치평가, 변경관리, 과연 이런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냐? 없어요. 없습니다. 즉 3단계 위험평가와 동일한 내용인데요. 이 자산관리 프로세스라는 걸 묻고 있는 것도 키사에서 2000 거의 10년도에 나왔다. 그래요. 굉장히 오래된 문서입니다. 그 문서에 나와 있는 그 절차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의 답이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실제 일을 하거나 이럴 때는 서비스를 식별하고, 그죠? 가장 기본적인 이론은 자산을 식별하고, 그리고 자산을 분류하고, 이 자산의 분류별로 중요도와 보안 등급을 평가해요. 그럼 여기서 중요도라는 건 기밀성, 가용성, 무결성 요 등급으로 평가하고, 이 등급, 이 중요도 평가의 결과가 보안 등급, 자산에 대한 보안 등급이 매겨지는 거죠. 그죠? 그런데 딱 요대로 쓰라는 거잖아요. 지금 요 절차, 요 내용들대로.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 드리지만 실기는 제가 별로 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대방이 뭘 보고 내는 거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보면 CV라는 게 취약점 등록 코드잖아요. 오픈 SSL 나오면 뭡니까? 하트비트, 그쵸? 하트블리드 취약점인 거죠. 이거는 뭐 나머지 안 읽어봐도 돼요.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죠? 즉 64KB의 평문이 메모리 내에 랜덤하게 노출된다. 원래 SSL은 암호화돼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SQL 인젝션, 요거는요 개발 보안 가이드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근데 뭐 인젝션 자체가 그렇게 쉬운 거니까, 얘는 prepare statement라는 함수를 자바에서 쓰면 모든 입력 값을 어떻게 바꿉니까? 상수로 바꿉니다. 상수라는 거는 고정된 값인 거죠. SQL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단순히 조회 조건의 한 문장으로 바꾸고, 구분을 외부 파라미터로부터, 왜 여기는 변수의 이름이 구분일까요? 다른 이름이 많았을 텐데. 왜? 이거는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원에 나와 있는 그 예제를 그대로 냈기 때문에 이렇게 저 구분을 그대로 쓴 거예요. 거기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11번까지만 봐도, 자, 얘는 그냥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기출문제 하트블리드는 나오는 거니까, 이 위험평가 두 개는 기사의 위험평가 방법론, 그죠? 이거야 뭐 그래 일반적인 보안기사 교재에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아까 그 취약점 요거 안 했구나. 이거 HPing 프로그램, 디도스 하는 프로그램, HPing도 있고 뭐 HPing3도 있고 있는 건데, 그리고 뭐 있었죠? 요거 이 두 개 취약점 점검 가이드, 아까 다운로드 받은 거, 그거 보고 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안 보고, 왜냐면 이거는 이미 나온 거고 이 시험에 붙겠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실은 이거는 저처럼 하면 됩니다. 뭐 어떻게 했냐면, 저 취약점 점검 가이드를 보면 양 자체가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요거죠. 이거 엄두가 안 납니다. 지금 756페이지고 다 명령어들로 이렇게 돼 있는 그 문서예요. 그러면 그 문서를 지금 취약점 점검 가이드 보시잖아요.
요게 이제 한 3-4페이지 될 겁니다. 거기에 키워드가 되는 것만 딱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 아까 그거죠. 그죠? 락 거는 거, 그 다음에 패스워드 등등. 이렇게 정리를 해야지 이게 한 2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거 정리하고 네트워크 정리하고 윈도우 서버, 요즘 또 윈도우 서버도 많이 나오니까 아까 1번이 윈도우잖아요. 예,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합격할 수 있는 거고. 자, 이제 계속 가볼까요? SQL 인젝션. 자, 뭐 SQL 인젝션에 대해서 뭐 그렇게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리고 이 메시지, 요것도 이제는 보통 이제 필기에서 이렇게 처음에 그렇게 등장했죠. 해킹이 일어났을 때 시스템 관리자가 제일 먼저 참조해야 될 게 뭐냐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그게 이제 메시지인 거고, 다음과 같이 존재할 때 5개 타입이 있다. 다음에 빈칸을 써라 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메시지 입력한 날짜와 로그의 생성 날짜래요. 그죠? 일시 뭐 호스트면 이런 거니까. 그 다음에 메시지를 만들어낸 호스트 이름, 그죠? 요거겠죠? 호스트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요 3번, 요 이상한 숫자 나오고, 콜 트레이스, 그죠? 4번,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 이거죠. 그래서 쟤는 로그를 생성한 프로세스, 그 다음에 로그 생성 아이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상세 메시지, 요렇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요 정도로 끝내면 됩니다. 뭐 이거 더 보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보통은 여기 시스 로그도 나오는데, 보통은 이제 보안 솔루션이나 어떤 서버들에서 로그들을 만들면, 우리가 뭐 그 로그 솔루션 중에 큐레이더 같은, 아마 그 IBM 겁니다. 솔루션들이 있어요. 여기다가 시스 로그 있죠. 시스 로그를 다 실행을 해요. 그러면 요 로그들을 이렇게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로그 분석을 하는, 보통 기업에서 이런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지금 이 12개의 문제 중에 이게 하나당 3점이죠. 그래서 36점인데, 자, 오히려 이거 생각보다 맞추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요 2개. 지금은 이게 프리를 보고 이렇게 보니까 쉬운 거죠. 그래서 11번, 10번. 이건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죠, 이거를 틀리는 사람은 필기를 붙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예요. 3개.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무조건 맞아야죠. 4개. 이거 틀릴 수 있어. 그죠?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틀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5개. 디도스니까. 툴의 이름이니까요. 5개. 이거는 기출이에요. 사실은 6개. 그럼 36에 18점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18점에서 20점을 받아내야 되거든요. 23점 정도까지. 그러니까 뭐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는 맞아야죠. 근데 얘는 다 맞춰야지 3점을 주는 거라서. 자, 오른쪽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배점이 조금씩 높죠. 이거는 모를 수가 없습니다. TCP의 컨트롤 플래그, 이건 말이 안 돼. 이걸 몰랐다라는 신, 연결 요청, 에크, 응답, 그죠? 핀, 연결 끊자, RST, 재연결하자. 그래서 뭐예요? 세션 하이제킹 할 때 이제 이 RST, 리셋, 이게 사용이 되죠.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잘 모르는 PSH와 URG는 줬잖아요. 그죠? 이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거든요. 자, 이건 뭐 당연히 100점을 받아야 되는 거지, 이 문제에 대해서. 자, 그리고 이것도 모를 수가 없어요. 지금 뭐냐면, 특정 로그에 기록됐는데 초당 100개, 1000개의 공격이 들어왔다. 1번과 2번의 공격 기법은 뭐냐 라고 그랬죠. 지금 얘 같은 경우도 봐볼게요. 자, 캐시 컨트롤 어택이래요. 그럼 우리가 캐시 컨트롤 어택이 뭡니까? 이것도 기출 문제예요. 뭐예요? 항상 새로운 페이지로 웹화면을 보면 새로운 페이지를 서버가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하가 더 걸리겠죠. 캐시에 저장되어 있는 거 보는 것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캐시 컨트롤은요, 보통 이제는 여기 딱 그냥 써 있어요. 캐시 컨트롤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캐시 컨트롤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여기 써놨어요. 옵션 같은 거. 그래서 맥스 에이지, 캐시 서버에 저장하고 있는 컨텐츠의 유효 기간을 얘기한다. 근데 0으로 설정하면 항상 새롭게 요청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 등장할 때는 필기실기 다 나왔는데 요게 나왔습니다. 노캐시, 그죠? 노캐시 요렇게 나왔던 거죠. 자, 그렇게 돼 있고요. 자, 넘어가 볼게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얘가 말하는 거는 단순하게 지금 PHP의 게시판 서버래요. 근데 다음 같은 코딩이 됐고, 다음에 우회하는 방법이 뭐냐, 이것도 기본이 뭐냐면 개발 보안을 근간으로 했어요. 이 코딩을 보는 문법 같은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돼요. HWP와 같지 않으면, PDF와 같지 않으면
JPG와 여기 낯이 없네, 그죠? 같지 않으면 이제 의도는 그겠죠. 업로드가 금지되어 있다. 그리고 컨텐츠 타입의 JPEG이나 뭐 GIF나 이미지 요것만 성공을 한다. 해당 이거의 취약점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업로드죠, 업로드, 그죠? 파일 업로드 취약점. 그러면 저것도 개발 보안 이런 데 다 나와 있어요. 이 업로드, 일단은 이거의 취약점은 웹셀이라는 거는 악성 코드를, 이게 그 뭐죠, 서버 사이드 스크립팅, ASP, JSP 이런 거, 그죠? 이런 거를 업로드해서 공격해서 서버를 장악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이걸 우회하는 방법은 중간에 이렇게 널바이트를 넣는다거나 이렇게 이중 확장자를 2개씩 넣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을 써주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업로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업로드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이 뭡니까? 제가 한번 리바이벌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이건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자, 파일을 첨부해서 업로드를 할 때 파이트 리스트로 확장자로 필터링 해야 된다. 그리고 파일의 크기와 파일의 타입과 그 다음에 파일의 실행 권한을 제약해야 된다. 파일의 이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파일의 명은 확장자를 제거하고 난수로 변경해야 된다. 업로드되는 파일의 디렉토리와 다운로드되는 디렉토리를 분리해라. 이런 게 뭐예요? 이 업로드의 대응 방법입니다. 이제 그런 거 써도 됩니다. 이건 제가 그냥 추가적으로 그냥 얘기한 거고요. 여기 시험에서 나온 게 리퀘스트, 리미트 리퀘스트 바디인 거죠. 최대 파일의 크기 5메가면 5하고 0, 6개 쓰면 되겠죠. 최대 5메가로 설정한다면.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이것도 취약점 연구 가이드에 있을 거예요. 자, 오히려 이제 넷바이오스에 대한 설명이 어려운데, 자, 윈도우에 넷바이오스가 바인딩 되면 네트워크 공유 자원에 대한 취약점이 존재할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공유 폴더, 그죠? 공유 폴더. 근데 보안 설정 방법, 이게 좀 저는 좀 의문이 드는 거예요. 보안을 설정하는 방법을 쓰는데 이 메뉴에 이 이름을 정말 이렇게 다 쓰기를 원했던 거냐? 근데 문제만 보면 그렇거든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사용하지 않아? 그냥 요 정도 써도 되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 적용 방법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원래는 화면에 보고 클릭 하면서 여기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 못 풀 수도 있는 거죠. 이건 못 건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선택이죠. 예, 하나 선택하는 거죠. 자, 그리고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접근 통제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요거 조금 이따 합니다. 요거 조금 이따가 넘어가요. 자, 그리고 DNS, 지금 이건 DNS인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대단한 건 아니고, 이제 어려운 게 있죠. 이거 네임드 파일을 어떻게 콤프를 서술할 거냐. 근데 이게 이렇게 내서 그냥 딱 하면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데, 이게 이제 기출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그나마, 그죠? 이건 기출 문제예요. 지금 이게 위쪽에 아마 얘가 선택이구나. 얘랑 둘 중에 하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배점이 큽니다. 근데 다행히 얘가 기출 문제니까 얘는 기출 문제를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미리 준비하면. 존이라는 건 뭡니까? 이름을 푸는 거죠. 이름을 푸는 거. 그래서 여기 마스터와 슬레이브, 그리고 얘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알아야 돼요. 키워드는 서로 이제 업데이트를 어떻게 하냐, 그죠? 뭐 그런 존 트랜스퍼죠. 그래, 존 트랜스퍼가 기출이니까요. 그래, 여기 보면 얼러 업데이트, 여기 얼러 업데이트라고 돼 있죠. 그래서 지금 2.15, 즉 슬레이브 쪽의 IP죠. 이쪽, 그죠? 슬레이브 쪽의 IP를 지정해 주고, 그리고 파일은 뭐 요거고, 그죠? 뭐 이렇게 써줘야죠. 뭐 이거 저도 안 보고 이거 못 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요 내용을 써야 되는 거.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요거는 제가 이제 부가적으로 그냥 설명해 넣은 거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게 있어. 이거 그냥 넘어갔잖아요.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 자, 안정성 확보 조치. 자, 이거는요, 딱 덮고 이거 외워야 돼요.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는 접근이라는 용어가 3개가 나온다. 하나가 접근 통제, 두 번째가 접근 권한, 세 번째가 접속 기록. 그죠? 정확히 말하면 접속 기록 및 보관 뭐 이런 걸 거예요. 근데 앞에 단어만 일단 생각하세요. 그러면 접근 통제라고 얘기하는 건 인가된 자만
접근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어디에?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그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비인가된 접속을 차단해야 된다. 반대말이죠. 사실 두 개는. 그리고 또 개인정보 취급자, 그러니까 개인정보 정보 주체, 그러니까 정보 주체의 건수가 100만 건 이상이면 인터넷 차단을 조치해야 된다. 인터넷 차단, 망분리란 뜻입니다. 그게. 그리고 자, 접근 권한 뭡니까? 차등 권한을 부여하고 직무 변경 및 퇴사 시에 즉시 권한을 변경해야 된다. 접근 권한에 대한 기록은 3년간 보관해야 된다. 접속 기록, 그죠? 개인정보 취급자가, 주어가 중요해요.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속할 때 접근 기록을 기록하는 겁니다. 기록해야 된다. 그럼 뭘 기록하냐? 접속지 정보, 그 다음에 IP 주소, 그죠? 그 다음에 수행 업무, 그죠? 그 다음에 접속 일시, 그 다음에 조회나 뭐 이런 거 한 정보 주체 정보, 이렇게 5개 필드를 저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부 관리 계획 있죠? 그죠? 개인정보 파기에 관한 사항 있죠? 목적 달성하면 지체 없이 파괴해야 된다. 그거. 그 다음에 암호화에 관한, 개인정보 암호화에 관한 사항 있죠? 7개 암호화해야 된다. 고유식별자 4개 플러스 생체 인식 정보, 신용카드 정보, 계좌번호. 그죠? 7개 암호화해야 된다. 그리고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런 내용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완을 하게 되면, 제가 일부러 가리고 지금 안 보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내용들을요 요렇게는 못 쓰죠. 근데 제가 안 보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죠? 그 정도는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는. 그리고 요거는 무엇을 해도 우리가 유리하게 돼요. 그 중에 이것저것 다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것저것 다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거든요. 그래서 안정성 확보 조치에서 그냥 이렇게 생각, 핵심적인 거 3개. 접근 권한, 접근 통제, 접속 기록. 암호화? 개인정보 암호화 해야지. 암호화는 어떻게 하지? 안전한 암호화 방법을 써서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해야 되고, 비밀번호나 생체인식 정보는 단방향으로 해야 된다. 암호화 대상은 뭐지? 7개. 아까 그거. 그죠? 그렇게 리바이벌을 해두면 요거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가져와요. 그죠? 오히려 이 어려운 DNS 푸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리고 이게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거를 완벽하게 어떻게 외우거나, 그죠? 다시 얘기하자면 기출풀이만 보고 모든 거를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죠? 기출풀이만 보고.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양이 많잖아요. 봐야 될 책들이. 그러면 아까 리눅스 취약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내가 뭔가 봐야 될 게 많다라는 거예요. ISMS도 그냥 아까는 ISMS 구조 3개 나왔잖아요. 관리체계랑 보호대책이랑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이거 딱 3개 나왔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그게 나올 거냐 이거죠. 이거는 ISMS 의무인증 기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냥 넘어가서 이 용어를 물어보는 게 제일 많이 나왔죠. 이거 책에 있는 겁니다. 이거 일반인 절차고, 그리고 요거잖아요. 요거 오른쪽을 쓰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기출풀이만 보고 이거 하면 되겠지? 그거는 정말 최악의 착각이에요. 그러면 보안기사가 어렵지도 않아요. 보안기사가 사람들이 막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막 못 따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리고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가명처리 있잖아요. 가명처리 이것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건, 기출풀이가 뭐가 나왔든 간에 그것만 보고 모든 거를 끝내지 마라. 절대 그거로 붙을 수 없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제가 이 영어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태빙인가? 공격 기법 중에 탭내빙인가? 뭐 그런 게 있어요. 요거 필기 기출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보고 저는 이게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왜 그러냐? 도대체 출제자는 어떤 문서를 보고 저걸 냈지? 그죠? 그게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게 애플리케이션 보안에 여기 있네. 웹 에디터 보안 가이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 이걸 가지고 해킹이 돼요. 진짜 서버가 장악이 됩니다. 개발 보안을 해도 웹 에디터 같은 건 개발 보안이 안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2022년 12월에 키사가 발표한 자료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지 않고 딱딱딱 요것만 보고 되겠지? 불가하다. 그건 안 된다. 그죠? 그거는. 자, 아무튼 그렇게 하십시오.